여러분, 이 제품 20만원이 넘는 젠틀몬스터일까요? 아닙니다. 4만원도 안되는 블루 엘리펀트인데요. 파란 코끼리 혹시 모르시나요? 떠오르는 국내 안경 선글라스 브랜드입니다. 제품 케이스부터 쇼룸 분위기까지 젠틀몬스터와 똑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피캣이라고도 하고 젠틀몬스터는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실제 제품이 99.9% 유사하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또한 성수동 노른자 땅에 입성하여 공간을 구성한 전략까지 젠틀몬스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블루 엘리펀트는 제품 카피를 넘어서 오프라인 위치까지 따라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공간 컨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우창균입니다. 블루 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가 자리 잡은 곳은 성수의 메인 스트릿 연무장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에는 무신사, 아더에러, 디올, 템버린즈 등 유명 브랜드 플래그십이 몰려있고 3,000개 이상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연간 방문객 2,900만 명, 하루 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국내 가장 핫한 스트릿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블루 엘리펀트가 따라오고 있는 젠틀몬스터 사옥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사실 성수동은 과거 공장들이 즐비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수제화나 각종 제조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죠. 성수동에서 자재 수급, 제작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여러 공장 건물들이 원형을 보존한 채 남아있다 보니 여러 브랜드에서 이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림창고를 활용하고 있는 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가 좋은 예시죠. 블루 엘리펀트가 사용하고 있는 성수동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폐 공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브랜드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이 건물 바로 옆에 29cm 홈과 소금빵집이 유명한데 과거 두 곳은 가죽 원단 자재선과 구두 제작소였습니다. 제가 이 두 곳에서 요청해서 수제화 구두 브랜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럼 블루 엘리펀트가 성수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장 리더인 젠틀몬스터를 따라하기 위함일까요? 인근에 II 컴바인즈 사옥도 있어서? 어쩌면 단순히 그게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수동을 선택한 이유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명확한데요. 하루 8만 명이 다녀가는 트래픽이 압도적이죠. 거기에 외국인 방문객도 과거 연간 6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해외 구매 고객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동시에 과거 공장들이 만들어 놓은 넓은 바닥 면적과 기둥이 없는 내부 구조, 그리고 이를 감싸는 인더스트리얼한 외장재는 오프라인 브랜드라면 고객에게 브랜드를 인상적으로 각인시키는데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트래픽 그리고 각인, 이 두 가지는 오프라인 브랜드라면 놓치지 않아야 되는 요소죠. 즉 두 가지 모두를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점에선 어떨까요? 블루 엘리펀트가 있는 성수동 연무장길의 한 건물이 약 130억 원의 거래가 됐었는데요. 대지 평당 기준으로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성수동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 대림 창고를 기점으로 조금씩 창고를 개조한 카페나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자그마치나 북성수역의 어니언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연무장길 중심에 있는 포인트 오브 뷰 같은 문구 잡화 브랜드도 있었고요. 하지만 블루 엘리펀트가 사용하는 그 건물은 그리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다만 대지 평수가 440평이나 되니 큰 창고 정도로 인식되었었죠. 이 땅의 주인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시지가 1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 소유주인 주영규 씨인데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면 건물주를 모를 수 없습니다. 20년 넘게 공시지가 1위를 지키는 건물의 건물주인 거죠. 이분이 90년대부터 보유한 성수동 건물이 지금 평당 3억을 훨씬 넘는 거죠. 그럼 이런 분은 왜 블루 엘리펀트 같은 브랜드를 임차인으로 들였을까요? 답은 간단한데요. 바로 집객력입니다. 이 땅은 대지 면적만 440평에 달하는 필지인데요. 단순히 높은 월세를 내는 테넌트보다 이 넓은 공간을 컨텐츠로 가득 채워 건물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인 거죠. 블루 엘리펀트가 낡은 창고를 저렇게 바꿔주면 나중에 이 브랜드가 나가더라도 이 건물은 성수의 랜드마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자산 가치는 더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주는 돈을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성수동의 경우에 서울숲부터 뚝섬역, 성수역 이 모두 평지로 되어 있어서 권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메인 스트릿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곳이 조금씩 바뀌어왔는데 아더에러, 무신사, 키스, 젠틀몬스터 같은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성수동 카페 거리를 기점으로 동측이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본래 연무장길이라고 하면
그 좌측 바로 블루 엘리펀트가 있는 위치가 메인 스트릿에 가깝습니다. 역시 부동산을 보는 눈은 확실히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서도 기가 막힌 곳을 선택하셨네요. 그래서인지 이곳 토지주의 명의는 1990년대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도 계속 갖고 계신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블루 엘리펀트 성수 스페이스를 방문해보고 느낀 첫 소감은 전략적 자극이었는데요. 블루 엘리펀트 이 쇼룸 외벽에 붙은 거대한 달 오브제 보신 적 있나요?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라는 원초적 궁금증을 유발하는 비주얼 자극이었습니다. 이건 라스베거스의 스피어가 하는 전략과 유사한데요. 라스베거스에 3조 원을 들여 만든 스피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외부에는 동그란 모양을 따라 다양한 영상이 송출됩니다. 지드래곤이 이곳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는 거대 광고판인 거죠. 블루 엘리펀트도 이러한 점을 차용한 것이죠. 그리고 내부 동선은 더 치밀한데요. 제품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미술관 같은 복도와 웅장한 설치물을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4만원짜리 안경을 사러 온 고객에게 40만원짜리 브랜드의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제품 배치를 듬성듬성하게 한 것도 의도적인데요. 빽빽한 매장은 쇼핑이지만 여백이 있는 공간은 감상이거든요. 여기에 3층 카페와 루프탑까지 연결해서 체류 시간을 극대화했습니다. 젠틀몬스터도 플래그십을 보면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해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제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극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쇼츠를 정신없이 보게 되는 것도 매 초마다 바뀌는 화면이 말 그대로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블루 엘리펀트가 그냥 달 모양의 건물을 넣어둔 것 같지만 생전 보지 못한 이러한 오브제를 배치함으로써 심지어 건물 명칭도 스페이스라 칭하는 전략적 자극을 공간 전체 컨셉에 입힌 거죠.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겨울이라 앞마당에 트리 형태의 식재를 심어서 포토스팟을 만들었었습니다. 비단 포토스팟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광장 형태만 되더라도 연무장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내부 공간 동선을 미술관처럼 지정해 뒀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달을 꼭 보게끔 동선을 지정한 거죠. 덕분에 고객들은 이곳 명칭 그대로 스페이스를 선 경험한 후에 제품에 다다르게 되는 동선 설계를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는 공장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오히려 성수동에 어울리는 접근인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창고가 지금의 블루 엘리펀트 모습을 갖추면서 이곳은 위반 건축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무단 증축을 하면서 위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건물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데 아마도 임차인 임대인 간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한다면 이 벌금은 일종의 마케팅 비용일 수도 있겠네요. 성수동에 수많은 5개 광고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2주마다 바뀌는데 이것도 유사합니다. 대부분 불법 광고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시정 조치 기간인 2주만 5개 광고를 진행하고 교체되기를 반복하죠. 광고를 실제로 대행사를 통해서 맡기면 5개 광고 시 받게 되는 이 과태료를 포함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블루 엘리펀트는 제품을 카피하면서도 성수동에 진출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각인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이지만 그만큼 트래픽이 넘치는 공간에 아이코닉한 건축물과 공간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켰죠. 물론 카피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보편화되고 당연시되는 문화도 시장에 절대로 조성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디벨로퍼 관점에서 이 블루 엘리펀트라는 브랜드를 떼어내고 이 성수동 연무장길 중심에서 과감한 시도를 한 점은 브랜드가 부동산 그리고 공간을 활용한 방법론적 관점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여러분들은 블루 엘리펀트의 성수동 플래그십 전략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창균의 공간 콘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